이라든지 지렁이라든지 이런 게 살 수 있는데 그걸 다 덮어버리고 물이 없으니까 지사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들 이제 지렁이가 없어지니까 제비도 없어지고 제비도 없어지면 나중에 잘못하면 사람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. 그거의 모든 문제가 지표면에 물기가 없어서 그렇다. 그럼 그 물기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빗물을 잘 집어넣어야지 된다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그 홈통에 떨어지는 빗물을 그냥 버리지 말고 땅속에 집어넣는 방법을 하자.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? 여기 보시면은 이 홈통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물이 다 하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홈통이라는 게 1년에 130톤의 제일 깨끗한 물을 만드는 물공장이다.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그 물공장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수돗물 대신에 이렇게 조경용수를 쓴다든지 아니면 땅속에 침투시키게 되면 130톤의 물을 제일 잘 쓸 수 있고 우리 이 건물에 보면은 이런 홈통이 몇 개냐면은 16개가 있었습니다. 16개다 다 이런 시설을 만들게 되면은 약 1년에 2,000톤 정도의 물을 세이브할 수 있고 그 2,000톤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은 팔당에서부터 끌고 와야 되는데 이게 있음으로써 한 2,000톤 가량의 물을 줄일 수 있었고 이런 건물을 옆에 있는 건물도 이렇게 만들고 옆에 있는 건물도 만들고 그렇게 한 100개의 건물만 그걸 만들면 벌써 1년에 20만 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렇게 되면 수도값을 안 내도 되고 그래서 이런 빗물 저금통을 만드는데 뭐 이렇게 정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집에 이런 항아리 같은 거 있으면 항아리를 만들어서 저금을 해도 되고 아니면 조그만 뭐 박스에다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자 빗물을 버릴 것이냐 모을 것이냐 했을 때 모을 거로만 생각한다면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빗물을 모아서 빗물을 저금을 해서 또 돈을 버는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. 누구든지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제대로 만든 좀 기술적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. 제가 서울대학교에 2003년에 기숙사를 줬어요. 학교이기 때문에 중수도 시설과 빗물 시설을 같이 운전해보면서 이제 자료를 뽑아가면서 어느 게 더 좋은지, 어느 게 장단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서울대 기숙사에 빗물 탱크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. 시설의 규모는 한 200톤 정도 되고요. 건물 3동을 만들었는데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이 홈통을 통해서 사실은 그대로 하수로 가게 돼 있었어요. 그게 너무 아깝다. 빗물 저리조 200톤짜리를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. 집어넣고 그 물을 가지고 이 건물에 있는 화장실에 쓰자. 하루에 화장실에 쓰는 양이 하루에 6톤 정도 됐거든요. 일기예보에서 내일은 비가 20mm 옵니다. 그러면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40톤이 차 있는 거예요, 물이. 왜냐하면 2,000제곱미터 곱하기 20mm 하면은 40톤이거든요. 이걸 가지고 수돗물 대신에 이물로 화장실 용수를 쓰기 때문에 수돗물 값을 안 내도 된다. 그런 계산이 나와서 비가 오면은 저는 비가 오면은 돈이 떨어진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비가 떨어지는 소리는 어떤 분들은 뭐 낭만적인 얘기도 하지만 저는 약간 이상하게 생각해서 돈 떨어지는 소리로 들립니다. 그래서 원래 이 중수도도 있었습니다. 원래 계획은 중수도하고 빗물하고 서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고 그랬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중수도를 가동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가동 안 하냐 그랬더니 중수도는 전기가 들죠. 약품이 듭니다. 빗물은 전기도 안 되고 약품도 안 듭니다. 그 중수도는 암만 잘해도 뭐 당연한 건데 이제 잘 못해서 냄새 나거나 그러면 또 이제 야단도 맞고 그러니까 중수도는 잘해야 본전입니다. 근데 빗물은 밑져야 본전입니다. 가만히 있어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은 이게 차니까요.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여름에 집중되기 때문에 여름에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요새 같이 봄에 내리는 봄비도 받고요. 가을비도 받고요. 눈이 오면 눈이 녹을 때 그게 그대로 이 빗물 탱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물도 다 받습니다. 그래서 1년 내내 비가 오는 거는 다 받을 수 있어서 비가 오게 되면 돈이 떨어진다. 그게 바로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구체적으로 1년에 몇 톤을 썼는지
저희가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그걸 계산해 봤습니다. 1년에 몇 톤 썼는지.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에 물을 얼마큼씩 썼는지를 이제 매달 측정을 해 봤더니 1년에 약 2,000톤, 4년 동안 약 7,000톤의 물을 절약을 했을 수 있습니다. 전부 다 빗물이죠. 빗물을 받아가지고 썼기 때문에 7,000톤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약 800만 원 정도를 절약을 할 수 있었다. 기숙사 건물 3동에서 그렇게 절약할 수 있었으니까 뭐 하늘에서 보게 되면 그런 지붕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네. 이 조그만 지붕에서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절약했으면 여기 200, 여기 200 이렇게 해서 하면 할수록 엄청난 돈을 절약할 수가 있고 돈뿐만이 아니라 저 물을 팔당에서부터 끌고 와야 되는데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거든요. 그 에너지를 줄일 수 있어가지고 지구 온난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, 온난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이제 여기서 운전해 봐서 알았던 경험입니다.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분들이나 동생 중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있죠? 네. 어떤 학생들, 우리 학교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학생은 군대 가서 뭐 했냐고 그랬더니 그냥 물만 길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산 꼭대기에 있는 고지에 있으면서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저 밑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갖고 오는 게 이제 계속 주요한 일들의 하나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는 뭐 비가 안 오나? 거기는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? 거기서 지붕이 있는데 지붕에 있는 거 받아 쓰게 되면은 일주일에 7번 갈 거를 일주일에 2번만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시범을 한번 해봤습니다. 군 부대에 이런 빗물 이용 시설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는데 이것도 한번 그림을 보시면 더 아주 쉽게 설명될 것 같습니다. 네. 군 부대에는 전부 다 이런 지붕은 다 있습니다. 창고나 아니면 막사 같은데 지붕이 있으니까 저는 그 지붕이 다 돈 버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. 면적 곱하기 1.3m, 1,300mm가 비가 오니까 1.3m가 다 온다. 그래서 창고에 있어가지고 이 홈통에서 버려지는 물을 받고 또 막사에 있는 버려지는 물도 받고 그래서 빗물 탱크 30톤짜리 빗물 탱크를 만들어서 시범